안녕하세요. 어니언입니다. 오늘은 곧 청약을 시작하는 엔젯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와 기업 및 청약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젯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2,000원에서 15,200원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는 공모 희망가액 하단보다 16.67% 낮은 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수요 예측 결과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총 293곳의 기관이 몰려 종합 경쟁률 42.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매우 저조한 경쟁률입니다. 종합 경쟁률 42.15대 1은 2022년 올해 공모 종목 가운데 선바이오 WEC 플라즈맵보다 높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공구음원보다는 낮습니다. 실제로는 배정을 그리 많이 받지 않는 기타 기관의 참여가 유난히 많습니다. 보통 기타 기관보다 운용사 집합 투자자들이 많은 것이 일반적인데 기타 기관들의 비율이 전체 경쟁률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 참여 기관의 질적 분포는 그리 좋지 않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은 밴드 하단 미만에 가장 많이 몰렸습니다. 총 239건입니다. 그러나 밴드 상단 초과에는 단 4건의 수요 예측이 몰렸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상단 초과가 1.42%입니다. 상단도 3.55%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상단과 상단 초과를 합한 상단 이상이 4.96%로 매우 적습니다. 하단 미만이 84.75%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었기에 공모가가 조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12,000원 미만의 분포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에 조정된 공모가가 합리적인지 알 수 없음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은 40곳입니다. 건수 기준으로 의무 보유 확약은 13.65%이지만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량으로는 더 적은 6.01%입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주체 중 오직 기타 기관만이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하였습니다. 기타 기관은 아예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실제 의무 보유 확약 배정 비율이 큰 폭의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공모주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평균보다 낮습니다. 올해 진행된 종목 중 TFE 샤페론 영창케미칼보다 조금 더 좋고 HYTC와 비슷합니다. 수요 예측의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결과를 좌표로 나타내면 엔젯는 경쟁률은 매우 낮고 의무 보유 확약도 높지 않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만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비슷하게 수요 예측이 좋지 않았던 샤페론은 상장일 큰 상승을 기록하였습니다. 샤페론은 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젯의 청약은 11월 9일 수요일 시작하여 11월 10일 목요일 마무리됩니다. 일반 종목인 유비온, TFE, JO, 밀리이 서재, 실권주가 발생한 제주항공과 청약 일정이 겹칩니다. 그에 따라 청약 종목 선택 및 자금 배분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중 같이 동시 청약과 상장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JO는 오늘 청약 일정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약 일정이 겹쳤던 밀리이 서재도 오늘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종목 모두 수요 예측 결과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매일 경제 기사에 따르면 밀리의 서재의 경쟁률은 10대 1도 되지 못했고 실수요조차 채우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두 종목이 철회됨에 따라 JO와 밀리의 서재 청약은 이번 주에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환불일은 주말을 포함한 4일 뒤인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엔젯의 청약을 진행하는 미래에셋증권은 1일차, 2일차 모두 오전 10시부터 오후 4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상장은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같은 미래에셋증권으로 진행되는 유비온의 상장일도 11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상장 철회한 JO를 제외한 엔젯과 유비온의 두 종목 동시상장으로 진행됩니다. 동시상장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으므로 조금 조정되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 청약 정보 및 청약 증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우리 사주조합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엔젯은 직원 수가 56명으로
회사로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엔젯은 회사의 오리사주조합이 아예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임원과 일부 직원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 옵션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행사 가격이 공모가 만원에 비해 매우 낮은 925원, 1100원으로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러나 가장 빠른 행사 기간이 2024년 3월 23일이기에 당분간은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25%이고 공모가 기준 약 53억 원입니다. 청약 규모가 작습니다. 이번 청약은 미래에셋증권 단독으로 진행되고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기간 중 계좌를 비대면 은행제 휴계좌로 개설하시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이 고객 등급과 관련 없이 모두 우대 등급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우대의 경우 최대 52,000주를 청약할 수 있고 52,000주의 청약 증거금은 2억 6천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청약 단위가 10주입니다. 엔젯는 일반 공모주이기에 청약 증거금률이 50%이고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5만 원입니다. 이어서 엔젯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젯에 확정된 공모가 만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1,052억 원입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주식이 약 164만 주가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제외하지 않은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이 많은 편인 약 36%이지만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에 공모가를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374억 원으로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 수요 예측 시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을 한 기관들에게 평균적인 배정보다 낮은 150% 정도 배정된다고 가정하면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약 34.18%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장일 유통 가능한 금액은 360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이보다 크게도 낮게도 배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의무 보유 확약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변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포함하지 않은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가장 많은 43.83%, 공모기관 투자자가 42.13%, 일반 청약자가 14.04%입니다. 기존 주주가 43.83%로 매우 많고 금액으로도 163억 원 수준으로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를 살펴보면 단순히 기존 주주라고만 표기하여 자세한 내역이 없습니다. 주주 내역을 참고하여 상장일 매도 가능한 주주를 추정하면 상위 4곳의 기관 투자자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장한 유로메카의 경우 기관 투자자가 매우 많았었습니다. 그중 한 기관은 상장일 보유한 지분을 모두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유로메카는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기관 투자자들이 매각할 수 있는 지분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만약 이를 적극적으로 매도한다면 상장이 부담될 수 있고 다음날 투자주의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기관 투자자의 비율이 높기에 의무 보유 확약이 많이 되면 상장일 유통 물량이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정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공모는 기존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이 없습니다. 2022년 공모주 의무 보유 확약 제외 전 유통 물량과 비교하면 엔젯은 T3 엔터테인먼트, 저스템, 산돌보다 조금 더 많고 대명에너지, 비플라이소프트와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많은 유통 물량은 아닙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젯의 매출은 대부분은 잉크젯 프린팅 솔루션에서 발생합니다. 엔젯의 주요 제품군을 보면 일반 가정과 회사에서 사용되는 종이에 출력하는 잉크젯이 아닌 산업용 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엔젯의 잉크젯 기술은 종이에 인쇄하는 현장이 아닌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회로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영역을 제거하는 에칭 공정과 이를 보완하는 공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잉크젯 기술을 활용하면 매우 정교하게 직접 회로를 한 번에 인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 회사 공정에 최근 많이 사용되면서 매출의 82.61%가 한 회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출이 높지만 해당 회사의 수주가 끝나거나 이어지지 않으면 매출이 급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출이 최근 급격하게 늘면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엔젯의 공모가 산정 내역을 살펴보면 해외 기업 2곳을 포함하여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수익가치 퍼 16.04를 사용하였는데 해외 기업이 없었다면 크게 낮아졌을 것입니다. 여기에 현재 수익이 아닌 2023년, 2024년 추정순이익으로 공모가를 산정하였습니다. 2021년 전체 매출이 100억 원이었는데 2024년 순이익이 231억 원이 될 거라고 추정한 것입니다. 그만큼 큰 성장을 예상하지만 만약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면 현재 공모가도 매우 비싼 공모가가 됩니다. 단점으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점은 장점입니다. 반면 기존 기관 투자자의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많은 점, 추정 순이익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한 점, 환불일이 4일이고 유비온과 동시 상장으로 예정된 점이 단점입니다. 특히 유비온과의 비교가 필수입니다. 유비온과 엔젯을 비교해보면 일연인 교육 관련인 유비온보다 메모리,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잉크젯 기술의 엔젯이 우위에 있고 낮은 공모가와 수요 예측 결과에서 유비온이 유리합니다. 유비온이 상장 시가총액이 매우 작고 유통 물량이 적은 점에서 매우 유리하지만 기존 주주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은 단점입니다. 그러나 엔젯도 기존 주주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유비온은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는 단점이 있으므로 사실 둘 다 좋은 종목도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내일 유비온의 코넥스 주가와 경쟁률을 보시고 환매 청구권이 없으니 손실 봐도 무방할 정도로만 최종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